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모범생의 타이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청소 열심히 하고 반장도 하고 공부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그 타이틀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죽은 듯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기계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저녁 12시에 자는 매일 똑같은 삶을 3년간 반복했어요. 모의고사 점수 1점에도 목을 매고 수능을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듣잖아요. 대학교만 잘 가면 된다. 그 말만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낮 없이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에 오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때려치고 싶었던 건 바로 공부였어요. 점수에 맞게 전공을 선택했지만 왜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동기들은 또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을 준비하더라고요. 다들 계획이 있는 것 같았고 경쟁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었고 다른 전공 수업도 들어보고 대외 활동이나 봉사도 해보고 인턴 경험도 쌓으면서 조금씩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갔어요.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회사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어요. 또래인 동기들이 많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를 함께 편하게 털어놓고 돈 번 거 모아서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꼭 대학교 동아리 같은 분위기여서 참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4년 후에 퇴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많이 해야 했던 분위기였어요. 어떤 일이라도 하다 보면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이 회사에서는 직원을 그냥 아무 부서에나 배치하는 문화가 팽배했어요. 한 대리님이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발령이 났었는데 완전 성격이 딴판인 부서였어요. 결국 그 이후로 그 대리님 한 달 만에 퇴사를 하셨어요. 송별식 하는 작은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커리어 꼬이기 싫으면 빨리 나가요. 저도 이미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던 부분이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었어요. 정체불명의 불안감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회사는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저도 그대로인 것 같았고요. 제가 졸업할 때쯤에 아버지가 30년 다니시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를 더 이상 안 나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정년보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랜데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도 한 회사에만 계속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의 좋은 점들과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작은 돌도 처음에는 가볍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오듯이 이 막연한 불안감도 조금씩 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거의 반년 동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면접 보는 날은 연차를 내고 갔는데 회사 일로 면접장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팀원들을 전부 속이고 있는 기분이라서 퇴사 소식을 밝힐 때까지도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직무에 더 큰 규모의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이직하고 나면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한 고통이 해결되면 다른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한 말이에요.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통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고 다만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은 더 많아졌고 새벽 12시 넘어 퇴근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급여는 확실히 올랐는데 그만큼 더 많이 우울해졌어요. 완벽하게 회사에 종속된 기분이었어요. 평일에는 약속 잡을 생각도 못했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도 바빠서 안 받거나 대충 받고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져서 맡은 직무도 4달 만에 3번이 바뀌었어요. 익숙해질만 하면 또 처음부터 배우고 좀 배웠다 싶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일은 일대로 힘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직하면 사라질 줄 알았던 그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회사원이라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회사 밖으로 나간다는 상상만 하면 매우 불안해졌어요. 나중에야 깨닫게 된 거지만 제게 있어 그건 진짜 안정적인 삶이 아닌 안정적일 거라고 믿어온 삶이었어요. 가장 심각했던 건 목적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이유, 돈을 모으는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하루 14시간씩 이렇게 일하는 데만 바치다 보면 더 이상 인생에 그 어떤 즐거운 일도 새로운 일도 없을 것 같은 기분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일개미처럼 돈만 모으려고 그렇게 공부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대로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꾸려서 집 사고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런 다음 목표를 생각하기도 전에 제가 너무 불행했어요. 그리고
그런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목표를 제가 진짜 원하는지도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대로 은퇴하면 내게는 뭐가 남지? 내가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어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회사를 향해 인생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이걸 이루고 싶었던 목적이 뭐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좀 패닉이 왔던 것 같아요. 요동치는 마음을 부여잡고 제가 가장 먼저 찾았던 건 회사의 심리상담센터였어요.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는 않은데 막상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뭐라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을 100km 마라톤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몇 킬로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길을 앞으로 쭉 계속 가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길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니 너무나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감히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살다 보니 정상이라는 개념에 제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우리 사회는 명백히도 비정상을 반기지 않을 뿐더러 정상과 비정상을 아주 촘촘하게 규정해놓은 사회 같아요. 특히 회사에서는 튀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걸어왔던 잘 닦여져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안도감, 21일이 되면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안도감, 회사 동기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등등 이대로 쭉 흐름을 잘 쫓아가다 보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썩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쯤엔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회사는 이 정도 다녀봤어야지. 돈은 이 정도 모았어야지. 연애는 이 정도 해봤어야지. 재테크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았어야지. 부모님께 용돈은 이 정도 드려야지. 여행은 이 정도 다녀봤어야지. 이 나이쯤엔 슬슬 결혼해야지. 등등 목록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이쯤엔의 잣대는 일상생활 곳곳에 너무 짜잘하게 박혀 있어서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꾸준히 압박감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건가? 누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었던 건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지? 그런 질문을 저에게 제대로 던지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되 더 뛰어나려고 길을 쓴다. 존재하지도 않는 평균에 당신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나온 문구입니다. 정상이라는 게 있으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는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비교는 불안감만 가중시켜요. 한국 사회는 특히나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느꼈어요.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 사회, 마치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 사회, 잠깐이라도 발걸음을 멈추면 영영 낙오될 것만 같은 불안한 사회예요. 퇴사를 결심하기 직전쯤에 대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스타트업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큰 직책을 갑작스럽게 맡게 되고 얼마 후에 번아웃이 와서 무작정 퇴사를 하고 4개월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길거리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해줬어요. 나는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한 줄의 가치관이 앞으로 내리는 모든 선택들의 지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제가 스스로를 세뇌시켜온 이 정상성이라는 울타리를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제 정체성이 박살나는 경험이었어요. 항상 학교나 직장에 소속돼서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 설명할 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이든 5년 후든 10년 후든 언젠간 반드시 한 번쯤 겪었어야 할 정체성 붕괴라고 생각했어요. 불안감이 생겼지만 회사를 다닐 때도 불안했던 건 똑같았으니까요. 그 대신 내가 누군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퇴사 이후의 여정에 대해 다룰 예정이에요.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같은 결정을 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